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11월 18일, 예, 토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말입니다. 3주 연속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올랐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 놨습니다. 골디락스 산타랠리라고 써 놨습니다. 음 지금 이 골디락스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쓰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좋은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물가가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물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골치 아픈 거리였지 않습니까? 아직 연준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는 안 시켰지만 더 이상 인상은 안 한다. 예. 이 정점론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용은 탄탄한 상태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또 실질 시장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뭐 그동안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보면 뭐 미국 뭡니까 경기 침체 둔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연착륙. 연착륙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고공했던 것, 행진했던 것들이 아주 부드럽게, 뭐 편안하게 착륙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탔다가 내리면. 그런 상태가 이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면서 산타랠리 그러면 이제 연말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 예. 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럼 하나하나 정말 그런가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일단 골디락스를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둬야 시장이 변화가 있을 때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어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움직임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주가가 갑자기 퉁 하고 떨어지면 대응을 못 해요. 찬스가 온 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죠? 지금 시장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또 어느 순간 뭐 다음 주에라도 무슨 악재가 하나 터져 가지고 잠깐 출렁할 수도 있죠.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오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빠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출렁임이 있을 때 '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그럼 어 지난주까지 골디락스 산타랠리라고 했던 것이 훼손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정말 안정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어제 그저께 이제 발표된 거죠. 0.5% 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어우, 큰 폭으로 빠진 거죠. 그죠? 한 달 만에. 보십시오. 이게 인제 연초란 말이에요. 연초에 6.4% 막 하던 것이, 예? 연초 1월 달에 이제 6.5%까지, 6.5%에서 출발입니다. 그다음 6.4 쪼르르르 내려오더니 7월 달에 3.0까지 내려와서 이제 됐네 싶었는데 다시 반등 들어왔죠. 그래 갖고 10월 달까지 3.7%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1월, 그러니까 10월 물가죠. 예, 11월에 발표한 게 3.2%로 떨어진 거예요. 3.2% 떨어진 거예요. 0.5%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3%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이자를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요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연준의 이제 목표 물가가 CPI가 2%죠, 2%.
그럼 그 아래로 내려가면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초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얘기 나왔습니다. 물가 막 떨어지니까. 그리고 경기 죽고 뭐 소비 위축되고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을 줬는데 이 정도면은 소비 괜찮아. 이 정도면은 뭐 고용 탄탄하고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일단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됐고요. 사람들이 왜 2%대를 기대하게 했냐? 소비자 물가 CPI에 선행돼서 움직이는 거 한 3개월 후에 2~3개월 후에 반영이 된다는 PPI 생산자 물가를 보면은 이 물을 떨어지겠네 하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예, 전월 대비로 보는 건데 전달 대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전달 대비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데 보세요.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는 0.7% 상승인데 10월 달에는 9월 달에는 0.7에서 10월 달에 0.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0.2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근데 지금 11월에는 마이너스 0.5가 됐어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0.5에서 마이너스 0.5니까 얼마 떨어진 거예요? 1%포인트가 빠진 거야. 1. 그러면은 다음 달, 이게 이제 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2달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이게. 그죠? 생산자 물가가. 그럼 12월이나 1월경에는 이 뚝 떨어진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볼 때 CPI가 2%대 2자를 그릴 시간도 뭐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하나 여러분들 물가에 대한 이 자신감이 시장에서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를 볼게요. 금리를 보면 가장 이제 연준 금리의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니까 10월 중순에 고점을 찍더니 그다음에 계속 하락세입니다. 계속 하락세예요. 이게 이제 일봉이라 전만 찍혀서 좀 그런데 주봉으로 볼게요. 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주 연속 하락입니다. 4주 연속 하락세예요. 그죠? 5%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3%대로 밤새 4.3%대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가도 안정이다. 고용은 뭐 탄탄하죠. 물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뭐 계속 그러니까 실업 수당 받는 사람 숫자도 좀 늘어나고요. 그거는 이제 고용이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겠고요. 이제 좀 과열됐던 고용 시장이 좀 이제 진정되고 있다. 과열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것들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다 지금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움직임을 보니까 3주 연속 올랐어요. 응? 다우도 그렇고 3주 연속 올랐죠. 11월 들어서 계속 오른 겁니다. 모든 3주 연속 올랐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이 11월 달 들어서 다우 지수가 5.7% 6% 가까이 올랐어요. 응? 그다음에 S&P 500 우리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정도 되죠. 종합 지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고. 11월 들어서 벌써 7.6%가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오르면서 말입니다. 예. 세네요. 그다음 나스닥은 보니까 나스닥은 더 세요. 그죠? 얘는 출렁 의미가 크니까 얘는 11월 들어서 거의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또 이제 가파른 상승 이익이 나옵니다. 예. 그죠?
가파른 상승 얘기가 나와요. 11월 달부터인데 이 10월 저점 대비로 해서는 나스닥은 이미 3%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우리가 예상을 이제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나스닥 지수는 뭐 올해 안에 14,500 요 라인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연중 최고치 돌파. 예.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가 16,000까지 가야 되니까. 예. 요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올 연봉이 이제 크게 양봉이 나오겠죠, 그죠? 연봉이 지금도 양봉입니다만 더 크게 나오겠죠.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고요. 다 보면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 나스닥은 거의 뭐 목전에 와 있고요. S&P 500도 4,600선, 4,600선 돌파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4,5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4,600선도 사실은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장을 이렇게 이제 막 그냥 기대감을 막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2%만 오르면은 4,600이에요. 2%만 오르면 코앞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이게 35,500선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얼마 남지 않았다. 뭐 한 500포인트만 오르면 되니까, 뭐 500포인트는 눈 깜짝할 새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오르더라고요. 500포인트 막 올라버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는 뭐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닙니다. 1, 2%만 오르면 연중 최고치 돌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연중 최고치 돌파에 이제 지금 와 있는 종목,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AI 최대 수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니 했다가 요거는 액분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신고가예요. 예. 이 자리가 이때 이제 액분을 해서 21년도에 그 뭡니까 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때 뭐 750달러가 200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뭐 한 4대1 정도 액분을 한 것 같습니다. 요런 상태. 그래서 이제 시총 1조 달러 다시 또 돌파했습니다. 요 엔비디아를 제가 제일 먼저 미국 종목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시장이 이제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에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반도체 기업 중에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요. 네, 대장주입니다. 1,300조가 넘어요. 1,400조. 삼성전자의 한 3배,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됐고요. 얘가 오는 21일 날, 21일, 그러니까 화요일 밤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21일 날 실적 발표. 21일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21일 실적 발표. 여기에서 또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나오겠죠, 당연히. AI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다. 뭐 HBM 관련 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이제 가장 뭐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도체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지수는 탄탄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꼭 그렇게 뭐 좋은 일만 있을까? 사실 테슬라 주가가 요즘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뭐 좋은 전망들은 계속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 곧 발표한다 그래요. 곧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예. 소프트웨어 가치만 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만큼을 쳐주고 있더라고요. 4,500조. 네. 근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면 또 시장은 예, 뭐 테슬라 주가가 이제 좀 오르면서 우리나라 지금 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주. 그죠? 2차 전지주의 이 뭡니까? 어려움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증시 특히 2차 전지주는 테슬라와 연동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에 완전 연동된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살아나야 예, 2차 전지주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음, 그 2차 전지 우리 시장에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빅 사이즈가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LG엔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LG엔솔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주들 삼성 SDI 그 에코프로 예? 그죠?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한 300조 원이 넘어요. 2차 전지 관련주 아주 좀 큰 기업들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쫓기고는 있습니다만은 얘가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100조가 넘어요. 삼성 SDI는요. 삼성 SDI 시가총액도 3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에코프로는 18조 원입니다만은 에코프로 BM 있잖아요. 얘는 23조예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22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어? 관련주들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 이렇게 막 2차 전지주들이 막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워낙에 크고요. 예. 코스피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강세를 유지하니까 지수가 유지가 되는데 이 코스닥은 그래서 출렁출렁하고 어제도 1.5% 가까이 또 빠진 겁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빵 한번 뜬 거 다 까먹었어요. 지수로도 다 까먹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에 가장 시달렸는데 그걸 해서 이제 빵 살아나나 했는데 제자리 다 찾아왔습니다. 제자리. 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살아나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라든가 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그나마 이렇게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고 봐도 돼요. 지금 우리 방 제가 예 7만 원 직전 요 자리에서 삼성전자 매수하자 그랬죠. 예,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이제 7만 전자를 저는 자신했고요. 연말까지 글쎄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실적만 괜찮게 나와주고 산타렐리로 정말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글로벌 증시가 한다면 삼성전자는 아마 8만 전자까지도 높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어요, 저는. 네, 추천을 드렸고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AI 이 기술, 앞으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뭐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AI가 그동안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초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의 기술, 저 운전 습관 뭐 이런 것들 뭐 10만 건이 넘었다는데 그걸 다 지우고 AI가 순전히 모든 상황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세팅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려면 연산 속도가 빠르고 한 HBM 기술이 HBM 칩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요즘 삼성 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충격 없이 완만한 우상향의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13만 원대까지. 음,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반등세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72,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얘들이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직전 고점. 아까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뭐 제가 그거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고가 뚫으냐 못 뚫으냐, 그죠? 신고가 뚫으냐 못 뚫으냐. 10만 전자 가보자 뭐 이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2024년에 이익이 급등할 것이다. 반도체 회복세 지금 분명하다. 그럼 7만 전자 뚫었고 10만 전자까지 한번 가보자. 예, 내년에. 저는 그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희망적인 자리를 보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하는 흐름 이렇게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고 뭐 하이닉스는 이미 돌파했네요. 연중 최고치, 그죠? 연중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제는 뭐 한 15만 원을 향해서 갈 그런 자리네요. 딱 보기에도.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반도체가 버텼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까먹은 2차 전지가 까먹은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함이 다음 주 21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2차 전지 얘까지 살아나 준다면, 2차 전지까지 살아나 준다면, 얘가 반등해 준다면, 우리 증시는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겠죠. 연말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무엇과 연동돼 있다? 테슬라와 연동이 돼 있다. 테슬라.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버전 12, 그게 네, 뭐 다음 주, 뭐 늦어도 2주 안에 이제 무스코는 그랬대요. 2주 안에 출시한다. 조만간에 출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예. 요게 출시되면은 테슬라 주가는 뭐, 뭐 이제 평가에 따라서겠지만 완벽하다, 괜찮다 하면은 삼성전자만큼의 시가총액이 붙어버린다고요. 예, 그 정도 가치를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그래서 요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까지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유심히 보자. 테슬라가 살아난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무조건 가요. 이제 한국 증시는 그러면 연말장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지금 코스피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지금 60일선까지는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위에 이제 200일선, 120일선이 버티고 있고 바로 직전 직전 고점을 뚫어야 하는 이런 그 자리들이 층층이 기다리고 있어요. 2600.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600 기대감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2600 연말 2600 목표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좀 있고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2500 돌파 다음 주 가능하냐가 중요하고요. 다음 주 2500 돌파. 2500 돌파하면 2600까지 연말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산타랠리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단번에 막 가지는 못할 겁니다. 계단식이겠죠. 출렁출렁 하면서 가야 되겠죠.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한 달 반 남았잖아요. 내리 갈 수는 없어요. 출렁출렁도 예상을 하시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일단 반도체 우리 시장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 반도체 계속 갈 수 있냐 아니냐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 다음 주다 그게. 다음 주 21일. 그다음에 테슬라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픈한다. 완벽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음 주에 오픈할지 다다음 주에 터뜨릴지. 지금 이미 한 40만 명이 북미 지역에서 지금 시험 중에 있다 그래요. 운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이제 중국 견제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만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테슬라 가치를 분명히 붐업 시켜줄 것이다. 붐업 시켜줄 것이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이 지수를 꽉 붙잡고 있는데 2차 전지주 테슬라 주가와 연동된 흐름이다.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 움직임 눈여겨보면서 그 붐업의 시점이 언제냐 잘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는 그동안 많이 빠지면서 제가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했더니 뜬금없는 산이 하나 생겼었죠. 뜬금없는 산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공매도 금지 시행하면서 뜬금없이 뭐 5.6%가 갑자기 붙어버렸으니까 코스피. 그러더니 그거 이제 다 까먹었어요. 제자리 돌려놓고 다시 이제 본연의 가치로 올라왔습니다. 본연의 가치로 올라왔는데 이게 단숨에 갈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숨고르기 한 다음에 갈 것이냐인데 당장은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사흘 연속 횡보입니다. 올랐다고는 했지만 0.01% 올랐어요. 0.01%. 안 움직인 거죠. 보합. 지난 밤새. 요게 이제 숨고르기. 아름다운 숨고르기죠. 이게 아름다운 숨고르기. 이 아름다운 숨고르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간 가격 메리트를 주는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갈 것이냐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연말까지 가려면 좀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지. 아직 여기서 지금 뭐 한 달 반 동안 요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겠어요, 그죠? 요 좁은 범위 안에서 한 달 반 동안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단기 이 산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골이 깊었으니까 산이 높게 나왔고요. 산이 높았으니 쉬었다 가야 돼. 쉬었다 가야 돼요. 요런 쉬었다 감이 나오면은 아주 아름다운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쉬는 구간으로 좀 가면 아름다운 거고. 하여튼 뭐 이런 그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 낙관적이다. 골디락스 기대 장세 뭐 이런 거다. 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말입니다. 지금 달러화가 어때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1,300원 아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지난 밤새도 또 뭐 한 1, 2원 빠졌어요. NDF가. 그걸 1,2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 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예, 환율 하락에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된다. 근데 외국인 수급이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 예?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요. 언제나 좋아질래 너. 어? 자 보세요. 외국인 수급이 물론 최근에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이전보다는 한 11월 들어서는 이제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그 뭐랄까요? 충족을 못 시켜요. 충족을.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예, 뭐 이거 환율 하락에 비하면 조금 들어온 거죠. 얼마 안 들어온 거예요. 11월 달 해봐야.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눈여겨 봐주자. 외국인들이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요. 예, 환 차익도 노릴 수 있잖아요.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오른다, 정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닙니까? 미국에 이제 그 연준 부의장이 있습니다. 마이클 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밤새 기준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발음을 했어요. 발언을.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하를 언제쯤 하느냐만 남겨져 있는데, 일단 뭐 내년 2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의 물가 하락 수준으로 볼 때 물가 안정 하락세 보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뭐 2분기 중에 뭐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내년 뭐 3월경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IB들로부터. 그러면서 내년 한 해 동안 뭐 110 BP 그러니까 1% 이상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젠 더 이상 증시 발목을 잡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환율을 제가 보여드린 것은 사실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망가졌기 때문에 원엔 환율을 보면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원엔 환율 보면은 지금 뭐 어제 이제 조금 반등했습니다만은 이거 보면 사람들 일본 여행 안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 보이죠? 2009년까지 안 보입니다. 2009년까지 안 보여요. 좀 더 봐? 좀 더 길게 봐야 돼. 2009년을 지나서 와 이거 언제야? 2008년. 네. 2008년 께 금융위기 그 시작 전 시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 엄청나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거저죠, 뭐 뭘까. 음. 그 이런 환율 상황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경쟁력은 떨어져요. 해외 경쟁력은. 예. 환율 하락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 유입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조금씩 들어옵니다. 지금. 예, 들어오고 있는데 더 유입되느냐 아니냐를 놓고보자.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들어온다면 우리 시장은 연말장으로 어, 좀 흥탄한 흐름이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 나가시면 시장 보는 게 편해지잖아요. 아, 지금 환율은 어떤가? 반도체 그래. 어땠고? 2차전지 테슬라 어땠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연말장 산타랠리를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유입, 자금 유입이 절실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엔비디아가 별 탈 없이 호실적 내주고 탄탄하게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 테슬라가 반등을 해줘야 되겠다. 요런 것만 체크를 하시면 쉽죠? 예. 자, 그럼 선물 지수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월봉으로 매 주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데 피파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피파 반등이 350에서 멈췄는데 요번에 반등 들어오면 350까지 다시 재차 올라오느냐, 요걸 뚫고 올라간다면 400 근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거 지금 매번 제가 녹음기 틀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350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350 돌파 여부. 350이 어떤 자리냐? 350이 어떤 자리냐? 그거 보여드릴게요. 종합지수 350이요. 여기 저 고점 어디에요? 2600. 2600 돌파 여부잖아요. 그죠? 350, 2600 돌파되느냐 마느냐. 350 돌파, 350까지 간다 그러면 코스피는 2600이 돌파되는 거예요. 코스피는 2600이 돌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가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예요. 2600 돌파 자리. 요거를 이제 연말까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봉으로 보면,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거네. 여기에 매물대가 지금 한 2개월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3개월, 2, 3개월이. 요거 쉽게 돌파하기 어렵겠죠. 그게 이제 350이에요. 아, 350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김영균 대표가 왜 350에다 선을 그어놓고 저런 얘기를 하나? 보이죠? 일봉으로 보니까요. 아따, 350은 참 높은 산이다. 거진 3봉이네. 3봉, 그죠? 예. 1, 2, 3, 그죠? 요거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뚫으면 강한 거죠. 이제 40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라고 매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0분 봉으로 들어가. 제가 갭은 항상 메꿔집니다 했다가 메꿔줬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반등 들어왔죠. 근데 요번에 또 이제, 예? 요번에 또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15일 날 빵 떴어요. 요 갭은 또 언제 메꿔질라나? 언제 메꿔질라나? 다음 주에 이거 메꾸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330까지 다시 또 내려왔다가 가는 거 아닌가? 3포인트니까 뭐 장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냥 고고를 외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일단 21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날 반등을 주느냐 아니냐, 엔비디아 실적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체크하세요. 다음 주에는 말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있는 게 아니라 FOMC 회의록도 나와요. FOMC 회의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3일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휴장이에요. 예. 땡스기빙 데이라고 아시죠? 추수감사절. 예. 이 칠면조 잡아먹는 날. 그래서 휴장이고요. 24일 금요일 날도 반장만 합니다. 반장만. 그리고 27일 월요일 날은, 그다음 주 월요일이죠.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막 그 이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땡스기빙 데이 때도 쇼핑 많이 합니다. 휴가, 뭐 장기 휴가가 또 이제
주말까지 이어지는 휴가도 하면서.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좀 잘 이루어지느냐, 뭐 요게 인제 관건이겠는데, 뭐 밤새 갭이 호시적 내놓고 30%나 급등했다 그래요. 갭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매 첩이 그죠. 소매 판매 업종이니까. 예. 하여튼 고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담아 놓고 가시라. 담아 놓고 가시라. 우리 이제 지난 만기 11월 만기 때 여러분 공개 리딩 해 가지고 좀 수익 많이 내 드렸고, 그때 신규로 가입하신 회원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자, 이제 요번 주에는 어떤 결과를 냈나? 예. 요번 주에는 그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요 참여했겠죠, 요번 주. 자, 14일 월요일 날은 59% 수익을 냈습니다. 59%. 50만 원씩 베팅한 분들 건 30만 원 돈 수익을 내신 거죠. 그다음에 15일 15일 화요일 날은 77% 수익을 냈어요. 77%. 그죠? 16일 날은 그냥 13% 간단하게 13% 수익 냈고요. 어제도 17일 날 13% 수익 냈네요. 똑같이 냈네. 예. 요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실전에 옮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정회원방에 오셔서 뭐 그래, 당신 그 전문가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해 주겠지. 뭐 그 가치만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김영현 대표방 요새 뭐 금액도 낮춰가지고 안정방으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되시면 동참해 보세요. 후회 안 하시게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회는 잡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잡아야 내 것 돼요. 아셨죠? 예. 좀 날씨는 쌀쌀합니다만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